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훈입니다. 의상대사의 법성계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2번째 구절이 되겠는데 먼저 읽어드린다면 일념즉시 무량겁이다 라고 되어있네요. 지난번에 11구는 이런 구절이었죠. 무량원급,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러한 겁이란 세월도 즉 일념이다, 한 생각이다, 한 일념이다 라고 얘기인데 요 일념이란 한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일념이란 이런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 드린 바 기억나는데 요 머리카락 하나를 수천 개의 갈래를 나누고 그 한 올을 칼로 댔을 때 그 짧은 순간은 시간을 따지면 0.001초는 그런 얘기를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무량겁이 꼭 일념이면 그럼 일념이면 꼭 무량겁이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A 이꼬르 B이면 B 이꼬르 A다. 이런 당연히 성립하는 거겠죠.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화엄경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구절이냐면 한글을 써드린다면 깊은 곳에 들어간다. 깊을 심자 이런 시자인데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무량겁에 들어간다. 깊은 무량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누가 다 들어가냐면 다 실도피안 모두 다 피안의 세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무량겁이 일념이요 일념이 무량겁이다 라는 구절인데 바로 이세간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세간품이 나오는 구절인데 어차피 법성계가 화엄경을 축약판이니까 당연히 화엄경 구절에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이 과연 맞나 안 맞나 라고 봤었을 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화엄경은 부처님이 최초에 깨달은 내용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21일 동안 부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보리수 나무 아래서 그 자리에서 깨달았을 때 그때 깨달음 내용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같이 깨달음의 세계에 가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수많은 장소라도 우리가 티끌 속에 하나의 무량해할 수 없는 어떤 공간이 있다고 했듯이 그런 헤아려서 많은 공간도 시방도 하나의 티끌 속에 다 포함될 듯이 시간은 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간도 일념 한순간 그 시간으로 압축되고 그 압축된 시간이 무량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과연 이게 맞나 안 맞나라고 여러분들이 의심을 간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은 눈을 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는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이겁니다. 근데 눈 보이는 사람이 방금 꽃을 폈는데 참 분홍색 피고 좀 있으면 이제 홍매화도 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을 눈이 안 보인 눈봉사한테 설명하면 눈봉사는 그게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가다 그런 얘기 하는데 남대문 돌짝이 있나 없나 문턱이 있나 없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안 가본 사람은 이 모든 것은 문턱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저같이 남대문 가보면 이 밑에 문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만이 그걸 느끼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안 가본 사람 거기 계속 그렇게 빠지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깨달은 사람이 진리에서 눈으로 봤을 때 한순간 또 과거 모든 세계에 다 포함되고 요 한순간 또 미래 모든 생각을 다 품을 수가 있다라고 보죠. 지난번에 제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우리가 꿈을 꾸면 과거의 세계만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도 꿈을 꾸잖아요. 이 순간에 어차피 꿈을 꿨는데 수천 순간에 급의 세계를 꿈을 꿔도 그 꿈속에 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내가 깨는 순간 이 순간이 바로 짧은 순간이다. 이 순간이 미래에 다 본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현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과거의 어떤 결정판이라는 거죠. 현재에 내가 있다는 뜻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흘러왔기 때문에 요거다시피 현재 내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 미래도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선을 담은 종이는 비린내나고 향기를 담은 종이는 향이 난다고 얘기를 하다시피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면 이 잘못은 10배로 이상 확장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0배. 내가 어떻게 현재 삶을 잘못 살고 있으면 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는 내한테 어려움이 올 것이고 더 나아가 내 주변이 어려움이 올 것이고 가족한테도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는 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 되겠죠. 현재 과거에 내가 잘못했다 해서 미래까지 계속 영향을 미친다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과거에 내가 잘못된 행동들은 현재 내가 여기에 있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현재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면 다 미래는 이 과거에 잘못된 행동은 다 덮어버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영화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슬라이딩 도어라는 제목이 그런 영화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과거에 MBC도 그런 어떤 시트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어떠한 상황에 이렇게 했을 때 그 상황과 쉽게 말해서 요 기차를 탔을 때의 상황과 요 기차를 놓쳤을 때의 상황을 일어나는 환경이 다 다르다고 그런 걸 나오는 거 시트콤 본 적이 있는데 그처럼 현재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미래 수많은 세월의 무수량급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급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현재 내가 어떻게 할 건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라고 하면 함부로 내 행동과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대자연은 여러 가지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법칙이 있다. 뭐 우스갯소리로 어제도 운동하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 이제 뭐 골프에 관계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에는 여기 그린 올라가면 홀컵이 있고 요 깃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룰이 바뀌어서 깃대도 꽂아놓고 이제 퍼팅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가끔 농담 삼아 이 공에 가까이 있으면 이 깃대에 퍼팅하면 이 깃대에 있기 때문에 즉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어서 어떤 미묘한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나 깃대를 뽑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이 대자연에는 많은 법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법칙 중에 인간관계, 이 대자연에서 인간관계에서 정해준 법칙이 하나 있다면 저는 이런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 세상에서 내 스스로 누가 남을 탓하라고 남을 탓할 권을 즉 남을 탓할 권한은 안 줬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든지 누가 나한테 사기를 친다든지 누가 내한테 뭐 훔쳐갔다 라고 했었을 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이거 훔쳐갔다. 사람들은 세상에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탓하죠. 이 나쁜 놈은 왜 그러냐. 그렇다면 이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그 도둑을 탓할 내한테 권한이 있겠냐는 거죠. 한번 살펴볼까요? 도둑은 자기가 배고파서 어떤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행동에 입장이 놓여 있는 거죠. 나는 어떻게 했냐? 만약에 내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안 갔거나 내 호주머니에 그게 안 열어놨다면 열어놓더라도 단디 어떻게 잘했다면 도둑 안 맞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는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잘하냐에 따라 좌우되는 거지 절대 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상대를 나를 배신했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절대로 상대 탓을 하지 마라. 배신이라는 것은 글자는 있더라도 한문으로 이 배신이라는 단어는 글자는 있더라도 진정으로 배신이 없다.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배고프다. 그럼 반찬 많은데 10% 먹고 숟가락 놓을 수 있나요? 그걸 절대 놓지 못하잖아요. 배고픈데 다 먹어야 어느 정도 찼어야 70%는 최소한 70% 먹어야 이제 그만 먹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상대방의 관계의 입장에서 뭔가 모르게 상대가 글자 그대로 배신을 했다면 배신을 하게끔 만든 환경은 내가 조성한 거다. 내가 조성한 거다. 그래서 누가 내한테 만약에 욕을 했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든지 내가 욕을 먹을 환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대가 욕을 한 거지. 상대방이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엄격한 행동, 상대방의 바른 말을 하면 내가 뭐 탓하거나 뭔가 탓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그러잖아요. 왜 자식이 거짓말하냐. 부모가 예를 들어서 돌아오는 와중에 뭐 PC방 갔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부모가 가만히 있으면 애가 그대로 PC방 갔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PC방 갔다 하면 왜 PC방 갔냐고 혼을 내니까 자식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럼 거짓말 한 자식이 나쁜 거냐? 거짓말 그렇게 하도록 환경을 만든 부모가 나쁜 것이냐? 따지고 보면 거짓말 환경을 하게끔 만든 부모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아프면 저도 좀 이 목이 아파서 좀 이따가 촬영 마치고 병원에 가겠지만 아프면 내가 병원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한다, 누가 욕한다 하면 기분 나쁜데 내 자신은. 그럼 내가 고쳐야지 상대방을 고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런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라는 것은 무량겁 한순간 요 일념이란 생각이라는 뜻도 있지만 시간의 의미니까 지난번엔 장소 의미니까 지금 이제 시간의 의미라 했잖아요. 일념이란 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이 즉시 무량겁이다. 이 즉시.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과거가 다 현재까지 관계 온 그런 것들을 다 묻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잘못을 한다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 잘못되고 했다고 인정을 하고 용서가 하면 순간적으로 다 무마되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내 삶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미래도 다 달라진다. 잘못을 하면 그런 잘못은 10배 이상 파장을 미친다. 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것만은 명심하십시오. 이 대자연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절대 남을 탓할 권한은 절대 당신한테 주어지지 않았다. 어떠한 주어진 환경은 내가 만든 환경이고 어떠한 것도 다 나로 인한 것이니 그러면 내가 바꾸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가 부정한 짓을 했다든지 그렇게 했었을 때 배우자가 탓할 필요는 없는 배우자는 그렇게 하게끔 어떤 상황에 유도된 거는 다 어떻게 하면 내로 인해 가지고 그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 마음이 배는 거죠. 그 시간에 여담이지만 그 시간에 나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 시간에 나의 알찬 시간을 보내면 되거든요. 더더욱 풍족한 더더욱 만족한 시간을 보내면 상대방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너무 좀 무거운 주제였나요? 아무튼 이런 이 깨달음 세계에서 보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만리 틀리니 하지 마시고 다 2500년 전에 부처님이 하신 이야기 그 중에 또 1300년 전에 의상대사가 한 이야기 여러분들은 다 깨달은 상태에서 보니 다 이렇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네요. 그 다음 이제 13번째 구절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9세 10세 상호적이다. 상호적이다. 이 구절인데요. 또 다음 주 시간에 또 재미난 얘기로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